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방역과 매몰 작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통렬한 반성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안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최상의 보안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고 있는 우리 군은 환경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명예환경감시원을 배출하고 있는 육군 55사단의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종식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방역과 매몰 작업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AI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책임하에 민관합동 AI 점검 회의를 매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18일 경기도 안성에서 새로운 AI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한 경주시의 조치를 좋은 예로 들며 다른 지역에서도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사단과 55사단 등 육군 7개 사단은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주야로 방역을 지원하고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등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하루 2차례 이상 연락하며 지원 소요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방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군에 하달한 지휘 서신을 통해 보안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최상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군의 지휘 서신 제9호를 하달하고 최상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북한에 의한 국방망 해킹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우리의 사이버 보안 대응 수준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GOP 경계작전 실패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잇따른 사이버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장병들의 보안 불감증과 안이한 보안의식이 빚어낸 인재로 확인돼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 장병이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강도 교육 등 사이버 보안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부대별 체계 관리자는 주요 장비와 IP 주소 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제반 보안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지휘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로 보안 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고위 직위자부터 보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솔선수범함으로써 보안 중시 풍토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 태세도 군사 대비 태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킹 사고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통렬한 반성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 최상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마누엘 로렌소 앙골라 국방장관이 지난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 앙골라 국방장관 대담을 가졌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대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국방협력 MOU 체결 추진과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 교류 개시와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앙골라 측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과 1976년 수교한 이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로렌소 국방장관은 21일까지 예정된 이번 방한 기간 중 안보연장 견학과 방산업체 방문, 군사교육기관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95년엔 상록수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앙골라에 파병된 인연이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와 육군 13공수특전여단의 학군 제휴협약으로 탄생한 국방안보학과가 17일 계약학과 중 처음으로 특수작전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년간 청주대 강의실과 13공수 특전여단 캠퍼스를 오가며 수학한 국방안보학과 4학년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북한의 위협에 따른 특수전 부대의 전투 수행 방법 등 현장을 접목할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역 부사관들로 내년 2월 국방안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청주대 국방안보학과는 앞으로 국방, 안보, 군사정책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0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71기생도 134명을 포함한 장병 625명,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으로 구성된 순항전단은 이날 정진섭 해군작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병과 가족들의 환영 속에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훈련 기간 사관생도들은 함정에서 장교 임무를 부여받고 당직과 훈련에 임했습니다. 특히 함정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손상 통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위기 극복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4년간 학교에서 보고 배웠던 학문들을 직접 함정에 편승해서 훈련과 실습을 통해 직접 배우게 되니 정말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남은 생도생활 잘 마무리해서 훌륭한 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진해 군항을 출항한 전단은 아시아와 미주, 오세아니아 등 11개국 12개 항 34,330여 킬로미터를 항해하며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우방과 우호를 증진했습니다.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건데요. 우리 군은 이 국토를 방위하는 것에 환경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를 지키는 파수꾼 부대, 육군 55사단을 이혜인 중위가 다녔습니다. 장병들과 NGO 환경보호단체 회원들로 가득 찬 강당.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이 한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란 불법 소각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육군 55사단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부터 NGO 환경보호운동본부와 협업해 매년 교육과 평가를 거친 명예환경감시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한편 누구라도 환경 위해소가 된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우리의 국토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는 하천 살리기 운동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 등 경기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환경우수 대통령 부대표창에 이어 2013년에는 환경법률신문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장병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 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될 수 있어 무척 영광입니다. 앞으로 부대 내 가까운 주변 환경부터 맑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더불어 국군의 사명 중 하나인 국토방위. 우리 군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녹색 국토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결초보은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죽어서 홀령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인데요. 해군 군악대를 전역한 한 음대 교수가 1억 원이 넘는 악기를 해군 군악대에 기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북소리를 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전해 최고의 군악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1989년 군악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해 25년 넘게 군악대에서 근무한 체코 브루노 예술대학 한국분원대학원장 빈대욱 교수가 해군 군악대를 방문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도와준 해군에 대한 고마움을 팀판이라는 악기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군 군악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이다. 그 어떤 군악대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 보답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빈 교수가 기증한 팀파니는 독일 콜베르그사에서 제작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중앙에 위치해 웅장한 울림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타악기의 왕 팀파니. 빈 교수가 관현악을 구성하는 여러 악기 중 팀파니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북이 매일 신호를 알리고 어떤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두드리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좋은 소리를 우리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줬을 때 해군 군악대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군악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의미에서 KBS 교향악단과 해군 군악대. 국내에는 단 2곳밖에 없는 명품 팀파니를 연주하게 된 후배 군악병. 선배의 마음을 깊은 울림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빈대욱 교수님처럼 해군 군악대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돼서 똑같이 저희 해군 군악대 후배들에게 이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해군 군악대는 기증자의 뜻대로 악기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악기를 통해서 대항 해군의 기상을 국민들과 장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명품 악기와 명품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9일 6.25 전쟁 당시 피난민 9만 8천여 명을 구출시킨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의 동상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의 해병대 번역관으로 참전했던 현봉학 박사는 흥남철수작전이 있던 1950년 12월 연합군이 피난민들을 두고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에드워드 알몬드 미 10군 단장과 메러디스 빅토리오 선장을 설득합니다. 에드워드 군단장은 현봉학 박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193척 배에 있던 군수품을 모두 버리고 피난민 9만 8천여 명을 구출시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봉학 박사의 공원을 기리기 위해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앞에 2.5m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은 박사의 모교인 세브란스 의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현봉학 박사의 자녀 에스더 현 씨, 철수 중이던 배에서 태어난 손양영 씨와 이경필 씨도 참석해 동상제막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많은 호국 영웅들을 발굴하고 기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9일 지난 9월 26일 동해에서 해군 링셀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에게 6,7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직 장병 성금 전달식에는 고 김경민 소령과 고 박유신 소령, 고 황성철 상사의 유가족과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유족들이 슬픔을 절제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모두 숙연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고 노인들이 어려운 시대의 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대한노인회는 자식을 잃고도 오히려 1000m 수중에서 시신을 찾아준 해군 당국에 감사하며 애국심을 보인 순직 장병 부모들에게 감동을 받아 유가족 돕기 성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날 성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순직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이용한 발열 제품이 요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투복과 조끼, 침낭 등의 탄소 섬유 가닥을 연결한 뒤 전기를 흘려보내 열을 내는 방식인데요. 10여 년 만에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한 중소벤처 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UMIC 주식회사에서 최근 개발한 발열 침낭입니다. 침낭의 면과 면 사이에 탄소 섬유 가닥이 얽혀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르니 금세 더운 기운이 퍼집니다. 일명 급속 발열. 1분여 만에 37도에서 38도까지 온도가 빠르게 오릅니다. 추운 겨울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해 야외에서 최대 8시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적합한 열을 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은 DC 제품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 개발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투복과 조끼, 장갑은 물론 전투와 깔창에도 탄소 섬유를 넣은 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웨어러블할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향후에 주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이제 웨어러블 하면서 구김과 접힘이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군 생활실은 물론 민간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탄소 섬유를 활용한 난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룻바닥과 천장, 양쪽 벽 사이에 탄소 섬유를 연결하고 전기를 흘려보내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입니다. 보일러 난방보다 30에서 40% 정도 전기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고, 이 부분이 향후에 전기 시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들을 계속하고 그 부분에서 선도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형 에너지 소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 섬유. 10여 년간 이 분야 최고를 위한 중소 벤처업체의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3월 중 2017년 전반기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 대상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총수명주기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해군 군사학술용역 연구기관과 연구관을 모집합니다. 해군 정책과 전력 분야 연구를 수행할 해군 예비역 장교와 준부사관 대상이며 해군 인터넷 지원자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인터넷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23일까지 2017학년도 야간 학위과정 신입생과 재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추천 기간을 통해 우편으로 지원 접수 가능하며 지원자 개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31일까지 해군이라 제8지 본고를 모집합니다. 해군 장병과 군무원, 예비역 대상이며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군의 하달한 지휘 서신을 통해 최상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사태의 심각성에 엄중함을 인식하며 확고한 사이버 보안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